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뼈이식 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갱이 뼈가 아니라 자가골 블럭뼈를 이식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골폭과 길이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므로 결국 GBR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골보다는 동종골 블럭뼈 이식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말씀을 같이 조금 드리겠습니다. 골폭이 부족해서 하는 GBR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일부 원장님께서는 댓글로 항의도 하시는데 대부분이 내용을 다 보지도 않고 하는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이참에 보충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경우는 골결손부가 아닌 이렇게 골폭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였고 대부분이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쓴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만 알갱이 형태의 이식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판때기 모양의 블록뼈를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블록뼈도 딱딱한 치밀골이 아닌 물렁한 망상골을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인공뼈가 아니라 사람의 실제 뼈를 채취해서 가공한 것이라서 크게 보면은 전체가 마치 스폰지나 수세미처럼 구멍이 쑥쑥 뚫려 있습니다.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수많은 골주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사이사이 공간에 혈변이 차서 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골주가 이종골인 소뼈와는 다르게 흡수가 잘 되므로 추가로 골주가 흡수되면서 그 자리에 뼈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인 사람의 뼈라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이고, 둘째, 알갱이 타입의 뼈를 쳤을 때보다 블록 형태는 혈병의 양이 더 많고 균일해서 잔존 이식제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하더라도 블록 형태가 아닌 알갱이 뼈를 쓰는 경우에는 결과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갱이 뼈를 쓰는 통상적인 GBR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BR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 그림을 위에서 본 것이 오른쪽 끝의 모양입니다. 골폭이 부족해서 밖으로 노출된 픽스처 주변으로 최소 1mm 두께의 치조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 알갱이 타입의 뼈를 이식하다 보면 이렇게 공간 유지를 위해서는 빽빽하게 채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식 직후에 이식부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자면 이 그림과 같이 빽빽하게 들어선 알갱이 사이로 소량의 혈병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뼈가 되려면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입니다. 첫째, 혈병이 다 뼈가 될 수 있겠는 것과 둘째, 이 이식제가 자체가 뼈가 되든지 아니면 흡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뼈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혈병이 다 뼈가 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아시다시피 혈병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녹아버리기 전에 결체조직으로 채우려면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방에 골벽이, 그것도 피가 활발하게 나는 망상골의 골벽이 있어야 될 텐데 GBR을 하는 순간 망상골의 골벽을 픽스처가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피가 통할 때가 침밀골의 골벽과 잇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밀골 골벽에 이렇게 라운드바로 구멍을 내어서 피가 활발하게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특히 픽스처 맞닿는 이 부분에는 직접 피가 통할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식 부위는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촘촘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병이 못 기다리고 녹아버리면 알갱이가 서로 엉켜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되어봤자 이대로, 아니면 이보다 못하게 뼈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이식제를 녹여낼 수가 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만약 자가골이나 동종골 이식이었다면 일부이긴 하겠지만 자체가 뼈가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어서 뼈가 생길 수 있겠지만, 기타 이식제라면은 거의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수년이 지나도 비슷한 상태인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골결손부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골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왼쪽 그림처럼 픽스트를 심지 않고 뼈 이식만 하는 경우는 훨씬 낫습니다. 보시다시피 활발하게 혈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골벽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다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픽스트를 심게 되실 때 주변으로 또 출혈이 되면서 추가로 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배를 하겠다면 앞서 말씀드린 논리에 따라서 동종골, 망상골, 블록뼈를 먼저 이식한 다음 다 아문 다음에 픽스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 뼈를 떼다가 블록뼈로 가공해서 붙이는 자가골 블록뼈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고난도의 수술이라서 비용이 임플란트를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들고 치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자가골의 망상골을 블록뼈로 가공하는 것은 진료실 내에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종골, 망상골, 블록뼈를 이식하는 방법을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 케이스가 아니라 남의 케이스입니다. 아래 어금니에서 골폭이 많이 좁아져 있고 굴곡까지 져 있습니다. 만약에 딱딱한 치밀골을 쓴다면 이렇게 잔존뼈와 블록뼈 사이에 틈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망상골의 블록뼈는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고 차폐막을 쓰고 봉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뼈이므로 공간 유지가 되면서도 혈병의 양이 많이 생기고 균일함으로 추가로 이식제가 녹으면서 뼈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아물고 난 다음에 잇몸을 절개하고 확인을 해보면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것을 이 방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석체를 심는 것입니다. 방사선 사진을 보면은 이식 부위가 기존의 뼈와 잘 붙어서 일체화된, 다시 말해서 피가 통하는 살아있는 바스큘라라이즈드 본임을 하얀 치밀골 부위가 없어진 걸 보고 알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픽스처를 심게 되면은 다시 한번 혈병이 생기면서 픽스처 주변으로 단단한 치밀골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 반면에 아까 그림처럼 딱딱한 치밀골 블록뼈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알갱이뼈로 채우고 차폐막을 쓰더라도 일부는 알갱이가 달아나 버릴 수 있고, 또 나중에 아문 뒤에 확인을 해보면은 역시 이식 부위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마저 확인을 해보면은 일부는 뼈가 아니라 연저적임을 알 수 있고 결손부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식과 동시에 픽스처를 심었으므로 픽스처 주변에 어떤 식으로 뼈가 형성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찜찜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시면 이번 앞니인데 역시 좁고 굴곡이 져 있지만 망상골 블록뼈를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 고정낫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아물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픽스처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수식의 가장 큰 단점은 치유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 상당히 고가라는 것입니다. 고가의 재료와 장비 기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의사의 손재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현실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부가적 수식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뼈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일체형 픽스처를 심는 방법을 과거에는 사용했고 지금은 고정력과 두께가 보강된 바이크 픽스처를 사용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골폭이 좁아져 있어 픽스처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서 드린 말씀 말고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